안녕하세요. 즐거운 습관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이 주제가 바로 습관이기 때문이죠. 연준혁 사장이 조사했던 습관이 만든 위인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요약들이 있지만 이런 습관들,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 3 가지, 4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 본 것은 중국을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중국통이 된 수사 김정희, 그리고 세렌디피티라는 얘기가 있죠. 우연히 발견한 행운. 예, 페니실린이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이 알레이밍 프레이밍이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죠. 페니실린을 발견해 가지고 수백만 명의 인류를 구원했는데, 처칠도 폐렴이 걸렸는데 이 페니실린으로 살아났다고 하죠. 그런 거는 단순히 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다가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기게 되죠. 이 프레밍 같은 경우는 학문을 놀이로 즐겁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것 중에 닥터 노구치라는 책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황열병이라든지 뭐 폴리오, 소아마비, 이거 전부 다 바이러스예요. 세균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전자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고 하고, 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엔, 일본의 천엔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0원 정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어 화폐 인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위인으로 생각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낭비벽도 있고 나쁜 점도 많았지만, 그리고 발견한 것 중에 일부는 뭐 사실이 아니었지만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은, 그것은 팩트입니다. 이런 세균화학이 상당히 어려워요. 의학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확률을 많이 하거든요. 확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0건 이상의 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I have a dream으로 시작되는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이 루터는 링컨의 국민에 의한 뭐 이런 게츠버그 연설하고 케네디가 취임했을 때 연설하고, 이 세 가지는 아주 지금까지 많이 인용되는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가 평소 독서를 통해서 많은 좋은 명언들을 어 자꾸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루터의 명연설은 기본적으로는 루터 자체가 목사였기 때문에 구약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목사였죠.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 그리고 헌법,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세 가지 모두 적어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내용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헌법이나 이런 건 몰라도 성경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특히 성경에서 얘기했던 인용,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옹정제는 강희제에 의해서 청나라를 반석에 올린 그런 황제인데, 이분은 상당히 성실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대요. 자정부터 4시까지. 그래서 관료제를 혁신했다는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거는 4 가지인데 실제로는 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례들은 뭐 이걸 다
정리하는 것보단 여러분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사례 말고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과연 습관이란 무엇이냐 이거하고 사례를 잠깐 더 소개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습관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에요. 유전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 어머니 젖을 물죠. 물고 빱니다. 그거는 유전이에요. 그 DNA의 본능으로 그대로 인스팅트라고 그러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본능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이한테 빠는 걸 학습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이라는 거는 선천적인 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반복에 의해서 고정화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산이 떠 있는 부분하고 보이는 부분하고 물속에 안 보이는 부분하고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습관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아까바의 선물이었나요? 거기서도 보면은 10개 성공하는 비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습관 중에 습관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약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지도 한번 봤는데요. 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라딘에 있는 램프 요정 지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성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이 네 분이 직접 책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다 책으로 냈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썼고, 그리고 이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마태복음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저자의 이름을 따서 나오죠. 이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 어, 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양회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로 공자 자체는 미천한 태생이었죠. 야합을 통해서 어머니가 10대일 때 무훌량이라는 늙은 무사한테 본처가 아니죠. 어, 첩과 비슷한 형태였을 겁니다. 두 집 살림을 했으니까요. 미천하고 실제로 뭐 뛰어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아버지가 그 문관이 아니고 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겠지만 공부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뛰어났거나 또 두 집 살림을 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좋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됐던 이유는, 물론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지가 됐던 이유는 평생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님도 천성보다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골타는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광해군 같은 경우는 상대 마음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 청나라는 소위 말하는 만주족이죠. 한족이 절대 다수인 중국을 청나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광해군도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차이가 있었다면 광해군은 내치나 외교에서 아주 대단한 역량을 보입니다. 그리고 선조를 도와서 임진왜란을 잘 넘기는, 그러니까 분조라고 그러죠. 둘 다 잡히면은 절단이 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세습제였으니까요. 선조 말고 따로 정부, 뭐랄까, 비상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광해군이 운영을 하면서 어, 임진왜란을 잘 넘깁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잘못했던 부분은 상대 마음 읽는 거를
초기에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좋은 습관을 버렸어요. 특히 상대편이 아니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경계를 많이 늦췄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가 실수했던 것이고, 폭군으로 지금까지 이름 나오고, 연산군하고 광해군 이렇게 둘이 있는데, 연산군은 폭군이 맞아요. 하지만 광해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장된 거죠. 저자의 경험도 나옵니다. 사서 삼동을 하루 30분만 읽으면 1년에 3번을 갖다가 읽을 수 있대요.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실제로 논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글이고, 한 달만 하셔도 하루에 30분만 읽으시면 1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장 좋은 습관이 자투리 시간에 독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투리 시간은 아니고 시간은 꼭 내야 되지만 하루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통계 공부를 하는데요. 통계는 아주 유용합니다.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엑셀에 있는 통계 함수나 아니면 R 같은 걸 이용하면은 별도의 비용이나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10개 두루마리를 10개니까 하루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0주가 걸리는데 이번 주는 네 번째 위대한 창조물이네요. 3주 전에는 제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걷기, 학교까지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이니까 걸어가면은 운동도 되고 돈도 걷고 건강하고 좋죠. 푸시업 하루에 200회씩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지나면 하고, 자기 전 1시간 전에 100회씩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복귀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얘기가 아니고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습관을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제가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게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안에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이 바로 습관이죠. 그 습관을 상대편으로 돌리면은 대적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 편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이 거인이라는 것 자체가,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은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목표도 그냥 생각하는 거라 쓰는 것과 다르거든요. 득실을 기록을 하고, 이게 확실히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면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상과 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보상, 즐거움과 연결을 해야 되고요. 내가 없애고자 하고 싶은 습관에 대해서는, 악습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돼요. 고통을 연결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즐거움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습관을 들이는데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1일 이상을 해야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몸에 체화시키려면 66일 이상을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습관이 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습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을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3가지만 정리를 했고, 그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거를 소개는 했는데 직접 여러 가지 형태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뽑은 3가지 혹은 뭐 4가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저한테 좋은 것 같다 해서 뽑은 것이지, 사람은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각자 이건 정말 맞아 이렇게 느끼는 내용들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일이나 66일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공유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여러분이 좋은 인생을 가지기를, 그런 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좋은 습관 가지고 좋은 행복한 인생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